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직전 대표였던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지난해 연말 여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이 세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제 공관위 구성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죠. 곧 바로 이제 쇄신 공천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입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3선 이하 나머지 의원들도 이런 시일 내에 선수별 그리고 권역별로 한동훈 위원장이 면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중진들에게 용기와 헌신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 2일 대전시당 신년인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4월 10일 이후의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자손과 보배들에게도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 그러니까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를 요구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밀어내려는 한 위원장과 버티려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 아마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중진 위원들에게 어떤 잣대를 제시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희생을 요구할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직전 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죠. 아마 김기현 전 대표 이번 연쇄 중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내에서도 SNS로 대표직을 사퇴한 데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천 탈락 1순위라는 의견이 지금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마당에 아마 참석할 면목도 없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며칠 전까지 당대표를 지내다가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한다는 그 모양새가 참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도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이 같은 당 안팎의 여론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 위원장이 이번 PK 일정, 그러니까 10일부터 11일 1박 2일 경남과 부산을 방문합니다. PK 일정에 울산이 포함될지 주목됐는데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불경을 한꺼번에 방문해서 주목도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울산을 별도로 방문해서 김기현 사태를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도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원래는 지난 6일날 신년인사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에는 어저께는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울산 신년인사회에는 방문하는 대신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울산시당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야 한다 이런 지역 여론이 빗발치면서 신년인사회 일정을 연기하고 지금 중앙당과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울산 방문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강원 원주, 그리고 10일과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및 부산, 11일 오후 서울시당, 14일 충남도당,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이렇게 줄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당 방문은 그 사이에 하루를 선택하든가 아마 그 사이 일정이 쭉 잡혀 있을 텐데 일정은 또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16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데 신년인사회를 또 너무 미뤄서 늦어져도 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어쨌든 간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이 울산 방문이 주목되는 것은 직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가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한 위원장이 울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직접 내려가서 무소속 김기현 출마의 싹을 일찌감치 잘라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해서 직전 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지 않고 돌아설 경우, 지금 만날 수도 없죠. 만나지 않고 돌아설 경우 지역 민심은 김기현 컷오프를 아마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만약에 한 위원장이 이번 울산 방문에서 김기현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김기현 전 대표 완전히 오리알이 되는 것이죠. 한 위원장의 신년초 울산 방문은 그래서 김기현 정리용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이 PK 행보에서 또 다른 주목거리는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을 만나는지 별도로 회동할지 그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요.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관계의 최측근이죠. 두 사람은 장이훈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기 이전에 당선인의 지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별도의 만남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약 이번에 부산에서 만날 것인지 이런 여부가 주목되는 것은 부산 공천 문제가 지금 심상찮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에게 일정 부분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은 어차피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따라서 사심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물론이고 초선 의원 가운데도 함량 미달로 평가되는 의원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 물갈이가 지금 그만큼 필요한 것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 내 평가를 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참모들의 출마 지역도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한 위원장 앞에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참모 출신들은 한결같이 부산에서도 양지로 손꼽히는 지역으로만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흠진 소위 낙동강 벨트에 출마해서 당과 대통령에게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참모 출신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이 필수적입니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에서도 그만큼 격전지인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 출신들은 한결같이 낙동강 벨트 출마를 꺼리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을 얘기만 조성환 그리고 전 총리 비서실장을 얘기만 박성근 이 사람들은 지금 중령도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중령도에는 두 사람 이외에도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이나 지역에서 틀을 닦아온 출마 희망자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최고의 양지 지역구 중 하나로 분류되는 수영구에는 윤 대통령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출신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주진우 주법률비서관은 오늘 사표를 내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또 주비서관은 또 다른 최고의 양지인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지금 서울로 이동한 그 자리죠. 해운대갑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당의 결정에 최종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일단 조정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박 전 차관 역시 해운대갑이 1순위입니다. 이창진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도 부산 한복판 연제구에 도전장을 던졌고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통령 참모 출신들이 모두 양지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모 인사비서관은 강남,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 영양 봉화울진, 강성규 전 사회수석 비서관은 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 이들의 출마 예정지도 모두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양지인 것이죠.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대통령 고위 참모 경력을 명함에 적어놓은 인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출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부산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공천 시즌이 되고 이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양지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장 민주당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부산판을 삭설이 한다. 이런 총공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장 의원을 만날지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들과 용산 출신 참모들 아마 두 사람이 회동을 할지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미 나부터 희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를 짓밟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의견을 모으면 부산에서는 굉장한 쇄신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민주당이 부산에서 잘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도 과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와중에 일단은 이재명 비습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조금 냉랭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총선까지는 아직 90일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분위기를 다잡아야 되고 한 위원장의 이번 PK 방문은 역시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